자, 이번 시간은 제 마지막 단원 5장이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이쪽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을 때는 한 4문항 정도? 굉장히 또 등기법은요 3장하고 4장하고 5장이 거의 12문제가 이 3장, 4장, 5장에서 나올 정도로 3장,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소유권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제5장. 이 제5장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했는데 이 보존 등기는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처음에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존 등기다 이겁니다. 그 보존 등기는 언제 보통 하는 거냐면은 토지로 따졌을 때는 공유수면을 무엇했을 때, 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두 번째로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에 무슨 등기를 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의 소유자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에 무엇을 둔다? 신청에 의무를 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예를 들어 보면 건물을 이제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건물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겁니다.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 당시에 이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A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거?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외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는 332페이지는 신청의 의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건물을 신축을 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그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X. 아시겠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 누구도 없어요? 의무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권리자가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권리자하고 의무자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등기에서 권리자다, 의무자다, 등기 권리자다, 등기 의무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일 때.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단독이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인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3자의 허가라든지 동의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가등기 할 때 설명했듯이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더라 이겁니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몇 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의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허가서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든지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기록상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표제부에다가는 당연히 부동산의 표시를 쓰는 거고 갑구에다가는 이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울구가 없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 대위에 의하여 5번에 만약 대위에 의하여 이렇게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다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A가 요 일부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예요. 그래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이 표시 등기를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하자? 동시에 하자 이겁니다. 이때 이 표시 등기를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구분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에서 표시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때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이때 갑구만 계산하면 된다. 갑구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표시 잘못됐어요. 갑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는 4번은 5번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위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기록이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이 101호에 표제부 갑구 일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표시 등기를 대위했으니까 뭐만 이렇게 있는 거야. 표제부만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B가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갑구만 계산하면 된다. 이 의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됐다.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할 때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요. 취득 시효도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존 등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보존 등기를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직권 등기 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보충학습에 보시면 법제 66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직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직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 때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했을 경우에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의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이렇게 촉탁 등기를 촉탁을 받았으니까 이 촉탁 등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 등기할 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는, 기록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을 받은 등기에 한해서다 이겁니다.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거다면 이것 꼭 쓰시라고 그랬죠. 체납 처분에 의한 무슨 등기? 압류 등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33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여기서 이제 누구예요? A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A가. 여기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청인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잘라볼게요. 한번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 빼고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지문들이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4개입니다. 첫 번째, 대장상의 소유자로. 대장상의 소유자로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무엇해야 된다?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게 1번, 요게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과 3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이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번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더라. 건물만 적용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는 아니라는 거야? 토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시 볼게요.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최초가 아니라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대장상에서요. 첫 번째 대장상에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이 B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왜 B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됐죠? 두 번째로 유중의 경우에는요. 유중의 목적물이 유중은 소유과 이전 등기를 하는데 유중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 A가 자기의 소유의 부동산을 유중을 했는데 B한테 유중을 했죠. B를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수중자라고 하는데 이 유중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어요. 포괄 유중이 있고요. 포괄 유중이 있고 특정 유중이 있더라 이겁니다. B, P. 이 포괄 유중은 상속과 같은 이제 의미로 해가지고요. 포괄 승계인. 요 B는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 수중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수중자 B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정 유중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A 다시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무엇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자 여기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얘 B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이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얘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A였다면 또 하나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가 A였는데 A가 무엇했다? 사망하면 거기 누가 있어요? A-도. 이 A-도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쪽 부분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유중의 경우에는 다 안 됐죠. 4년 전에 포괄 유중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이죠. 얘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인도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줄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장상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B는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기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 유중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의 건물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페이지의 건물에도 똑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겠다 이겁니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겠다. 즉,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이것이 확인 판결이든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이거의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판결에서는요. 대장상의 소유자가 만약에 무엇이다?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냐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 앞에서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용되는 이 부동산이 무엇이라면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오른쪽에 건물 나오죠? 건물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4번만 먼저 보시면은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어떤 서면이 뭐냐 이거죠. 사실확인서다. 사실확인서.
사실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사실 확인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하면 얘를 찾아요. 얘는 어디에만 해당되니까? 건물에만 해당되니까. 얘가 안 보이면 요거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안 보이면 이거 찾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절차 볼게요. 절차. 이러한 신청인은요. 이렇게 이제 단독 신청으로 간다 이거죠. 단독 신청으로 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신청 정보에는 어떤 내용들을 쓰냐면요. 신청 정보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쓰도록 되어 있냐면은 그 신청 정보에는 내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근거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335페이지 5번의 절차에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이를 무엇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65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저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등기 원인,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이라든지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표제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표시를 무엇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1번에 그 내용 나오고 2번도 그 내용 나오고요. 2번에 건물의 보존 등기도 똑같은 내용이더라. 건물의 보존 등기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번과 3번은 뭐냐면은 건물의 경우에는요. 건물의 경우에는 한 필지에 무엇이 있을 때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물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소재도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면할 때 설명해 드렸었고요.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이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도면 어떤 것이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한 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한 동 건물의 소재도하고요. 그 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 각 층의 평면도하고 전유 부분의 평면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6번에 뭐가 써있어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이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전의 등기를 촉탁했을 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여기서 처분제안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가압류. 같이 요 처분제안에는 가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실행이 중요하죠. 실행이. 자, 실행해 보시면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5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제부에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1월 이내에 그 소유자는 그 사용 승인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제부에 기록한 것을 말소해달라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죠. 여기까지가 보존 등기입니다. 자,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요거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의 의무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기서 앞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부동산에 전부 가능하고요. 일부만의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지분에 대해서도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쪽 부분에서.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두 명이 무엇하고 있다? 이 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공유로서 등기를 하라는 거죠.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 B, 뭐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제3자가 보존 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A하고 B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무엇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C명의의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A, B 중에 한 명이 서류를 위조를 해서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A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B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을 경정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민법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공부하실 때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332페이지를 보시면 332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소유권 경정등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나와 있죠.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고 있어. 오른쪽 표 오른쪽에 보시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 공유인데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고요. 이때 이 B가 B를 무엇으로 하고 B를 의무자로 하고 A를 무엇으로 한다? 권리자가 돼가지고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다. 꼭 기억하실 거. 꼭 기억하실 거. 이 부분. 여기까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요. 근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즉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전이다 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은 요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이전이라는 거하고 일부 이전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하실까요? 이제 빼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부동산에 전부 가능하죠. 일부는 안 돼요. 일부 이전하려면 일부를 만약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 일부가 안 되는데 5가 되려면은 분필을 거쳐야 되고요.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되지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요 부분이에요. 자, 전부 이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부 이전의 개념이고요. 일부 이전은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하는 거?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2분의 1씩을 가지고 있는데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의 절반을 또 C한테 이렇게 파는 거. 이러한 것들이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뭐를 표시해 줘야 돼요? 신청서상에 정보상에 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337페이지 소유권 이전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허용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먼저 3번부터 볼게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이렇게 공유로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하고 B하고 공유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지 말자. 즉 공유물 불분할에 대해서 특약을 맺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딱 합니다. 등기를 해야만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해야만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을 보시면은요.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함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청정보의 기록상 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지분을 기록할 것이고요. 불분할 특약의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등기 실행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보시고 2번을 보시면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에 무엇을 둔다? 의무를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이전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이것이 유상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쌍무계약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인 경우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고요. 편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증여죠. 그 쌍무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지불했을 때, 즉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한다? 60일 이내 한다 이겁니다. 그 시험 어떻게 만져 나오는지 아세요? 매매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X.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이고요.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 보존 등기와 요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틀린 것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도요. 그래서 보통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공유가 지금까지 공유 단독으로 해서만 나온 적은 없었는데 28회 때 그 공유가 단독적으로 공유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액 등기 나오죠.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 거래가액이 2006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지금까지는 이 거래가액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지 않았죠. 자, 거래가액의 등기에 대한 것을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 설명하면은 우리가 언제부턴가죠. 그러니까 이 언제부턴가가 언제예요? 2006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등기부 갑구에, 등기 기록의 갑구에다가 실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래가액의 등기예요.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이중계약서. 탈세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조건이 거래가액 등기 조건은요.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무엇을 거래가액을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액의 등기의 요건은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요. 니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할 때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으면 언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할 때는 기록을 하자 이겁니다. 자, 니은 다시 보세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판결서라든지 조정조서 이런 것은 매매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야.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가등기할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하자? 본등기할 때 기록하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기록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보시면은요. 이 신고필증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기록되는 사항을 물어보지 않지만 거래신고 일련번호,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그다음에 거래가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매매 목록. 자,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는데 이 거래가액은 어디에다 기록할 것이냐 이거야. 거래가액은 등기 기록이 어디에? 갑구에요. 갑구에다가. 갑구의 맨 오른쪽이에요. 갑구의 맨 오른쪽이 바로 뭐냐면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뭐를 기록한다? 33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거래가액 등기 중간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예외적으로 거래가액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했다면은 매매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가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서 가면 그 매매 목록은 언제 제출할 것이냐. 매매 목록 영구보존 장부고요.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 목록은 언제 우리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둘 이상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매매 목록에는요 거래가액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매 목록에 거래가액도 있고 그 당연히 목적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시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데 매매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 번호를 딱 씁니다. 그러면 거래가액이 궁금하면 목록 번호 써 있으니까 매매 목록을 가서 보라 이거예요. 목록을 가서 보면 뭐가 써 있어?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죠? 네요? 거래가액 등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41페이지를 보시면 매매 목록의 경정, 변경 그 부분 하나 밑줄 그어놓고 보세요.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애초부터 신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든지 등기관의 가호로 잘못 기록된 경우 외에는 경정이라든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매 목록에 대한 거래가액 등기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매매계약서 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어디에다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근데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매매 목록 언제 제출해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목록 몇 년간 보존한다?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이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A가 소유 부동산인데 A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A-로 앞으로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 이거죠. 등기 없이도 그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하려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한 다음에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1장에서 배웠던 중간 생략등기더라. 무효 유효? 중간 생략등기 유효. 그럼 여기서 상속등기에서요. 만약에 상속인이 만약에 몇 명이다? 여러 명이더라 이겁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면 안 된다. 각하사유가 되는 거고요. 전원 명의로 할수 전원 명의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등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때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는 것이고 원인 일자는 당연히 언제 발생을 해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독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신청이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지문이 뭘까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의에 보시면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겁니다. 2번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절차 단독신청이다. 2번 보세요.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이 또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럴 때는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한 건에다가 할 수 있고요. 3번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할 수 없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4, 5, 6번 볼게요. 4, 5, 6을 볼게요. 4, 5, 6. 4, 5, 6 되게 중요합니다. 4번, 5번, 6번 굉장히 중요한데 이 4번, 5번, 6번이 바로 뭐냐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원인이라든지 원인 일자라든지 등기의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B, C, D 여러 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 명.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등기 형태가 어떻게 돼요?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A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럼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죠. 상속인이 B, C, D 이런 식으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자 이겁니다. 이때의 원인은 상속이 되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무엇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였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인이 몇 명 있어요? B, C, D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것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B의 어떠한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소유로 하면 돼요. 이때 그 원인은 그냥 상속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사망일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다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이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또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는
등기 자체가 소유권의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은 부기 등기입니다. 형식은 부기 등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그 원인은 그냥 상속이 아니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이더라. 협의 분할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B, C, D로 등기를 했는데 B의 단독 소유라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손해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자,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는 경우하고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죠. 여기는 뭐야? 소유권의 경정 등기고요. 단독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고요. 주 등기고 여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가 되는 거고요. 사망일이고 여기서는 무엇이다? 협의 분할일이 된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 등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오른쪽의 표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할 때는 뭐를 첨부하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될 것이고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하는데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할 때 설명해 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상속등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증, 진정명의 수용, 환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용의물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